자, 앞에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인카드 관련된 거래인데요. 카드 관련 거래이죠. 자,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비용을 지출할 때 카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164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법인카드 관리라는 주제가 있는데, 뭐 이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법인카드를 발급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이게 법인카드가 여러 개인 회사가 있죠. 규모가 큰 회사는 법인카드를 여러 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드가 어떻게 발급이 되었는지를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급 날짜별로 어떤 카드고 카드 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걸 좀 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회계 처리하고는 관계없이 법인카드 관리대장 양식 참고해 주시고요. 카드 관련 거래의 회계 처리는 이와 같이 매출의 경우하고 매입의 경우로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라는 것은요, 카드로 고객이 결제했다는 것이죠. 자, 첫째,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품을 팔고 결제를 카드로 했다. 그럴 때는 외상매출금 기록합니다. 대변에는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를 새 걸로 교체하면서 사용하던 것을 매각을 했어요. 100만원짜리였는데 아주 싸게 20만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상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돈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카드 거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예, 공기청정기를 팔았는데 중고 매장에서 중고 매장 사장님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 공기청정기는 대변의 비품이죠. 없어지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수금. 외상매출금으로 하면 안 돼요. 상품을 카드로 팔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매입의 경우를 보면요. 상품을 매입하고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 밑에 거를 보면은 상품 외의 것을 구입했어요. 카드로. 뭐 문구류도 살 수가 있고, 예, 카드를 가지고 비품을 살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 비품을 샀네요. 그러면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유형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로 인식합니다. 일반 채무, 매입 채무는 우리가 외상매입금은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그리고 미지급금은 일반 채무라고 합니다. 일반 채무. 그리고 아까 여기 상품 매출은 매출 채권이죠. 아니, 상품 매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죠. 미수금은 일반 채권이에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이런 재고자산 거래 시의 계정 과목과 상품 외의 거래 시의 그의 계정 과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카드 거래. 상품이 아니면 우리가 썼으면 미지급금, 우리가 카드 결제 받았으면 미수금입니다. 상품인 경우는 상품을 팔았으면 외상매출금, 우리가 카드로 상품을 사왔으면 외상매입금, 매출채권 매입채무로 기록한다는 거.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가 몇 개인가요?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자, 첫 번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시티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랬어요. 네. 우리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거죠. 거래처 직원하고.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면 계정 과목이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요 매입세액은 접대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으므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접대비를 합계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33만원인가요? 네, 접대비 33만원. 대변에는 이게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라 접대비를 매입한 것이 사용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돼야 되느냐? 시티카드, 카드사가 돼야 됩니다.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코드로.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시티카드 부채 증가, 카드를 사용하면 부채가 증가한다. 정리가 되시죠?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수행 2번 전표 수행 입력을 수행하시오. 여기 거래 날짜 여기 있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5월 2일이죠) 차변의 접대비 813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거래처는 그 식당인가요? 황금오리. 코드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유는 1번 적유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33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시티카드로 입력해야 됩니다.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99601.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33만원. 예, 이렇게 하신다. 자, 다음에 그 밑에 거 볼까요? 2번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네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에서 돈이 찾으신 금액. 자,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여기 분계 한번 써보시죠. 분계 한번 써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장민정 씨 한번 분계 써보실래요? 차변의 미지급금 33만 원이고 대변의 보통예금 33만 원이요. 맞습니다. 예, 미지급금의 거래처 CT 이렇게 써주시고요.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 이렇게 좀 써주세요. 차변 대변 모두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 요소는 부채 감소,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전표를 입력하시죠. 5월 30일 차변의 미지급금 CT
저교는 1번 저교가 딱 맞네요. 33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코드란에 입력하십시오. 98002. 4번 저교 딱 맞네요. 3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조금 전부터 그 차별이랑 대변의 금액란에 숫자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아하. 이런 오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껐다가 켰는데도 다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금액만 계속 입력이 안 돼요. 저도 입력이 안 돼요. 뭐가 자꾸 에러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혹시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될 때 해결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키보드에, 자,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여러분 키보드에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 키, 여러분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 키를, 쉬프트 키 아시죠?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 키, 오른쪽. 그거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띄어쓰기 하는 키 있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툭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입력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툭 쳐놓고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 해결되신 분도 있나요? 네. 지금 입력 중이에요. 네. 또 어떤 다른 에러도 있나요? 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에러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네, 처치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종료했다 다시 실행을 해야죠. 자, 그러면 모두 해결되셨나요? 아까 안 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행 결과 나와 있네요. 수행 결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코드 거래처 넣었죠? 99601.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미지급금 코드는 99601,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98002. 네. 네,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이다. 그러면은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 되겠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서 맡기신 금액이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오는 것입니다.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거래처가 됩니다.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요. 아까 그래서 카드 거래의 채무가 뭐였냐면 미지급금이었어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시티카드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금오리로 식당으로 넣으면 안 돼요. 식당은 우리가 결제해 준 거고 시티카드에 결제를 안 했던 거죠. 그랬다가 보통예금에 이체하면서 결제를 했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기 전까지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카드 거래는 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이 다른 다양한 예제가 있을 거니까요. 우선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제4절에 가시면은 어음과 수표 관리. 자, 여러분 어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산과 부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속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으면 받으러음이고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부채에서 배웠습니다. 네, 약속어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하죠.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어음은 받으러음, 우리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 받으러음은 자산, 지급어음은 부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으러음, 지급어음을 반드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물품 대금, 여기서 이제 물품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이에요. 상품, 제조업이면 제품이 되겠죠.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래를 했을 때 어음을 주고받은 것이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서 어음을 발행해 줬다. 그건 그냥 미지급금입니다. 지급어음이란 매입채무로 기록할 수 없어요. 회계에서는 지급어음은 상품, 원재료, 재고자산 매입하고 어음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으로 표시합니다. 그 외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비품 같은 거 사면서 어음 발행한 것은 그냥 일반 채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받으러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으면 그건 받으러음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비품이나 건물 같은 걸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냥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자, 밑에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수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기압 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입니다. 당좌 수표,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압 수표든 당좌 수표든 타인이 발행한 거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현금, 지급할 때도 현금. 이 두 개가 다 개정 과목이 다 현금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것만. 그런데 당좌 수표는 자사가 발행할 수도 있죠. 우리 회사가 발행해가지고 거래처에 지급할 수도 있죠. 자사가 발행한 것은 현금이 아니고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만 당좌 예금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 예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예금이 당좌 예금 계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차변의 당좌 예금이 됩니다. 자,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개정 과목이요. 타인이 발행한 거 전부 현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만 당좌 예금으로 개정 과목 처리한다는 거. 여기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받으러음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정리한 표가 있네요. 네, 여러분이 이거 매출채권 배울 때 보관, 결제, 부도, 배서양도, 할인에 대해서 이론 강의 다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들으실 때 좀 힘드셨을 텐데 그때 들으신 내용으로 이거 가름하겠습니다. 네. 또 이거 설명하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니까 실습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잘 정리된 표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 이론 강의할 때 매출채권 강의할 때 이거 어음에 관련된 회계 처리 이미 강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밑에 지급어음. 마찬가지로 지급어음에 관련된 거 매입 채무에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다 설명된 회계처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실습으로 대체할 거고요. 네, 조금 전에 수표 얘기했죠.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은행은 타인이죠. 그러니까 수령을 해도 차변의 현금, 지급할 때도 대변의 현금. 자, 당좌 수표를 볼까요? 당좌 수표는 기업이 발행하는 거예요. 타인이 발행했으면 현금, 그걸 받았으면 현금.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했으면 당좌예금. 당사가 발행한 것은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것은 현금입니다.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이. 그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맞는 거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현금처럼. 그래서 그냥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자, 어음 관련 조회하는 장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금 관리에 보면은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집계표. 나중에 실습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장부 중에 이 격리일보라는 게 있어요. 일일 자금 명세서. 좀 복잡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를 통해서 이걸 조회해 보면 되겠고요. 바로 수행 과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자음의 수령. 내용이 뭔가 볼까요? 매출거래처로부터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동전 발행 전자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수령했다는 건 받았다는 겁니다. 6월 10일 날 받았다. 외상 매출금으로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좀 안 좋죠. 네. 자, 우리 회사가 3일 패션인데 데일리룩이 오늘 350만 원을 오늘 우리한테 돈으로 주기로 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예, 내년 1월 10일 날 돈을 주겠다는 어음을 보내왔다는 거죠. 네. 너무 심하죠. 네. 6월 1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이게 6개월 정도가 후에 주겠다고 어음으로. 이것도 큰 돈도 아니고 350밖에 안 되는데. 네. 뭐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실무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거래처가 얼마나 신뢰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6월 10일 날 어음을 주면서 내년 1월 10일 결제되는 어음을 주면은, 네, 거래관계 신뢰가 돈독한 관계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런 거래는 성립이 안 됩니다. 어음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당장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고 장부에서 대신에 받으러움이라는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기를 한번 밑에 써보세요. 전자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움입니다. 받았을 때 차변에 와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받으러움 데일리룩 35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국 데일리로 350만원 이렇게 됩니다. 분계가 이렇게 되고요. 한번 거래 후 결합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김보라님. 네. 요거 거래 후 결합 관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산 증가, 네. 대변은 자산 감소. 예, 맞습니다. 자산 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래입니다. 자, 전표 입력을 수행합시다. 그리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까지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는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전표 입력을 하세요. (6월 10일) 날 차변의 바드름 데일리로 적요는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이거 적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어차피 적요가 나중에 바뀝니다. 350만원.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1002 코드로 넣어주시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음회수 5번 적요. 외상매출금 적요는 넣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차변의 받으러음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고, 350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고 350만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어음은 이게 어음을 받았으니까 어음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 여기 차변 금액 350만원 클릭해 보세요. 받으러음 쪽에 350만원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 기능 키 중에 F3 키 있죠? F3를 툭 쳐보세요. 그리고 아래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할 때도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클릭하고 F3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차변에 있는 금액 선택하고 F3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받으러옴 관리창이 아래쪽에 딱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자, 보관. 예, 보관이라는 게 받았다는 거예요. 엔터. 자, 어음의 종류 밑에 보세요. 어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예, 강미소 씨. 네, 요거 몇 번이 될까요? 어음의 종류는. 6번이. 예, 6번이 돼야 됩니다. 6번. 전자음이니까. 6번 하면은 전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커서가 여기서 뛰어서 일로 왔죠. 여기다 어음 번호를 넣어주시는데, 어음 번호는요, 앞에 3자리, 그 다음에 가운데 8자리, 그리고 뒤에 9자리로 모두 20자리로 돼 있어요. 전자어음 번호가.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입력하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번호를. 자, 그래서 앞에 3자리가 뭡니까? 004. 이게 은행 코드예요. 그 다음에 8자리는 날짜입니다. 2022-0610 날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인가요? 1, 2, 3, 4, 5, 6, 7, 8, 9 하고 엔터 칩니다. 네, 그럼 수치 구분 자수로 넘어갔죠. 자수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수라는 건 뭐냐? 여기 받으러음에 이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다, 어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이걸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수에다 그냥 놔두세요. 엔터.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 발행일로 지금 넘어왔어요.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가 자동으로 오는데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어음 보시면 거기 발행일 나오죠? 예, 2022년 6월 10일 적혀 있네요. 맞아요. 엔터. 그러면 커서가 요 만기일로 넘어가 있습니다. 만기일은 여러분 그 어음 보시면은 지급기일이라고 써 있죠? 지급기일. 그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2023년 0110. 네. 내년 1월 10일 날 350을 지급은행, 어느 은행에서 찾으라고 그랬느냐? 지급은행을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죠? 여기서 은행 코드가 필요해요. 거래처 코드가 아니라 은행 코드. 그래서 이 지급은행을 더블 클릭하거나 이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첫날 은행 등록, 국민은행, 신한은행 2개 등록해 놨죠? 국민은행 선택하고 확인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지점으로 커서가 이게 넘어왔죠? 지점 이름을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 장소라고 은행 어음에 나와 있죠. 중구 지점이다. 끝. 엔터 치시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적요란에 여기에 입력된 내용의 일부가 이 적요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은요, 전표 입력해서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음을 또 별도로 기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음 관리라는 작업을 추가로 합니다. 그때 쓰는 키가 무슨 키? F3 키다. 예, 여기 메뉴에도 있어요. F3 키를 만약에 까먹었으면요, 기능 모음에 가보시면은 기능 모음에 여기 자금 관리 해가지고 F3라고 써있죠. 기타에. 그걸 해주는 겁니다. 잘 따라 하셨습니까? 네. 네. 다음은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계속 어음입니다. 전자어음의 만기도래. 만기라는 건 뭐냐면요, 약속한 날이 왔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어음에는 이 약속한 날이 지급기일이거든요. 이 날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근데 만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만기가 됐는지, 우리가 발행한 것이 만기가 됐는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다. 당좌예금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어요. 만기가 돼서. 자, 그 밑에 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기를. 분기를 누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문옥님
네. 네. 분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차변에 예. 현금, 차변. 네. 현금, 현금이 안 보이는데요. 이건 예. 제가 다른 거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나 보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예, 전기에 작년에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오늘 국민은행 당좌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바지런, 차변에? 바지런, 아니. 차변에 당좌예금. 당근. 예. 당좌예금에 입금이 되면 예금계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의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예, 적어보세요. 당좌예금 가로 열고 국민 240만원. 대변이 받으러음입니다. 아까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음 차변에 기록했죠? 지금은 이제 어음을 만기가 됐으니까 이 어음이 어디로 갔겠어요? 국민은행 용산지점에 가 있겠죠? 지급지에 어음을 주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받으러음.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멋쟁이.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멋쟁이가 됩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받으러음 자산 감소입니다. 차변의 당좌예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받으러음은 자산 감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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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문옥 씨 카메라가 꺼졌길래 한번 질문 한번 해봤어요. 자, 수행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하시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는 자, 이거 날짜 며칠 날로 입력해야 될까요? 6월 20일. 예, 6월 20일 지급기일, 요 만기 날이니까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에 6월 20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적요는 받으러움 당좌 추심 2번 적요 넣으면 되겠고요. 금액은 240만원. 네. 대변에는 받으러움 110번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거래처 코드 잘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적요는 이건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고 나중에 자금 관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대변 금액은 240만원. 이렇게 차변 대변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죠. 자, 받으러움에 240만원 여기 클릭하시고 F3 밑에 받으러움 관리 또 났어요. 조금 전에 어음을 보관할 때는 하나하나 전부 다 입력을 해서 보관을 하지만 이 어음은 작년에 받았죠. 작년에 받았을 때 이미 다 우리 장부에 기입이 된 어음입니다. 그래서 만기 때는 기입을 하는 게 아니고 찾아만 주면 돼요. 자, 어음 상태 여기서 만기가 4번이죠? 4번 넣어주세요. 자, 만기된 어음은 기입하는 게 아니라 찾아만 준다.
작년에 받았을 때 다 기입해 놨으니까. 어디서 찾느냐? 이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요 날짜에 만기인 것이 자동으로 딱 찾아집니다. 떴죠? 네.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커서가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만기라 하는 것은 기입할 것이 없습니다. 만기 처리하고서 이 날짜 만기인 것을 찾아만 주면 돼요. 그러면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보관할 때 입력할 게 많아요. 네. 처음 받았을 때 쉬는 시간이 된대요.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고요.